진아쌤이에요. 자, 2회차의 기술지문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주안점은 무엇이다? 지문 독해요. 지문 독해이기 때문에 첫 번째 단락 들어갈 때 화제 생각했는지, 그 다음에 내가 이거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했는지 염두에 두면서 가야겠죠. 자, 온라인을 통한 통신, 금융, 상거래 등은 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나오는 통신, 금융, 상거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온라인을 통한다라는 공통점이 있겠죠.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자, 많이 나오면 대조라고 했으니까 앞뒤가 차이점 위주로 엮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에가 편리함, 뒤에는 보안상의 문제도 안고 있는데 라고 하는 장단이 나왔네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암호기술이 동원된다 라고 했으니까, 자, 보안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함께 제시를 했어요. 암호기술이라고 해서 지금 첫 번째 문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슬쩍 보니까 바로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라고 하는 예시가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예시가 나온다는 건 앞에 일반적인 진술이 나오고 이 일반적 진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드는 것, 그래서 그 둘을 대응하면서 읽어야 한다고 했었잖아요. 앞에 읽은 거라고는 사실 이 온라인을 통했을 때 장점, 단점, 그 다음에 해결책으로 암호기술이라는 거 나왔는데,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겠다라고 하는 건 이제부터 나오는 구체적인 사례가 앞에 나오는 일반적 진술하고 맞대응이 되면서 무엇일 확률이 높다? 화제일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셔야겠죠. 그쵸? 그래서 과연 이 셋 중에 뭘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 뒤를 봤더니 전제 화폐의 일종인 비트코인은 해시함수를 이용해서 화폐 거래상의 안정성을 유지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들 이거 읽었을 때 뭐 생각해야 돼요? 전자화폐의 일종인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를 통한 거야? 온라인을 통한 거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은 해시함수를 이용해서 화폐 거래 안정성을 유지한대요. 여러분, 해시함수를 이용해서 화폐 거래 안정성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거는 다시 말해 보안상의 문제를 뭐 하는 거야? 해결했다라는 거고, 그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해시함수. 그러니까 해시함수라고 하는 거는 암호기술의 지금 일종으로 나왔구나라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럼 이 글에 지금 화제도 암호기술, 해시함수 요쯤이 아닐까라는 거 염두에 두셔야겠죠. 그 뒤에 보니까 해시함수란이라고 해서 정의가 나오기 시작해요. 자, 우리가 해시함수 평소에 안 쓰는 용어잖아요. 절대 모른단 말이야. 절대까지는 아니죠. 알 수 있죠. 자, 하지만 평소에는 안 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하시면 돼요? 밑줄을 치면서 보는 게 좋아요. 입력 데이터 X에 대응하는 하나의 결과 값을 일정한 길이의 문자열로 표시하는 그런 수학적인 함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입력 데이터 X에 대응하는 하나의 값을 일정한 길이의 문자열로 표시하는 수학적 함수구나. 자, 그리고 라는 게 나왔는데 여기 나오는 그리고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첨가죠. 앞에 나오는 정의에 첨가하겠다라고 하는 건 역시 해시 함수에 대한 특징을 얘기해 주겠다라는 소리겠죠. 입력 데이터 X에 대해서 해시 함수 H를 적용한 수식을 이렇게 표현하고 이때 K라는 값을 무엇이라고? 해시값이라고 한답니다. 이때 해시값은 입력 데이터 내용에 미세한 변화만 있어도 크게 달라진대요. 그럼 이건 뭘 얘기해 주는 거야? 이때 해시값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 데이터 내용에 미세한 변화만 있어도 뭐가 된다? 아주 크게 변화가 일어난답니다. 현재 여러 해시함수가 이용되고 있는데 해시값을 표시하는 문자열의 길이는 각 해시함수마다 뭐 할 수는 있어요? 다를 순 있지만 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역시 대조 생각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이 해시값을 표시하는 그 문자열의 길이라고 하는 게 해시함수마다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특정 해시함수에서의 그 길이는 이미 뭐가 된 상태야? 고정된 상태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왔니? 이렇게 지금 그림이 나왔어요. 그림이 나온 이유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 해시함수 H라는 게 나왔고, 그리고 입력 데이터라고 했을 때 되게 비슷하죠. 근데 여기에 뭐가 지금 다르니? 소원이고 소망이야. 요 차이는 왜 나왔을까? 앞에서 미세한 변화만 있어도 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잖아요. 여기 부분. 자, 미세한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랬더니 해시값이 아까 크게 달라진 다음에 진짜 뭐예요? 이게 딱 봐도 해시값은 둘의 차이점이 너무 두드러지잖아요.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작업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해시함수 H니까 특정 해시함수가 될 거고, 그랬을 때 길이가 고정되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가 뭐가 돼 있구나? 고정이 돼 있구나. 쌤이 이렇게
미주를 똑바로 못 가서 그러는데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정보를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그럼 여기까지 읽었을 때 결국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보안상의 문제를 해결할 때 뭘 얘기할 건데 암호 기술이라는 걸 얘기할 건데 이 암호 기술 중에서도 특히나 무엇을 예로 들겠다? 해시 함수를 예로 들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해시 함수는 앞에 읽었던 것처럼 자, 입력 데이터 x에 대응하는 하나의 결과값을 일정한 길이의 문자열로 표시한다. 이거는 뭐 밑줄 쳤으니까 굳이 쌤은 정리를 하진 않을 거고요. 그리고 무엇 같은 경우가 이렇게 해시 함수 h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때 k를 뭐라고 한다? 해시값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이 해시값 같은 경우는 미세 변화만 있어도 이 x라고 하는 게 뭐야? 미세하게 변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K라고 하는 것도 아주 크게 뭐 하는 거?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정도 쌤은 체크를 해둘 거고요. 그리고 지금 해시함수마다 다를 수 있지만 특정 해시함수라고 했으니까 이런 H 해시함수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뭐가 되어 있다? 고정되어 있다. 자, 요 정도는 쌤은 가볍게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갈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갈 때 그리고 이제 무슨 생각하겠니? 해시함수를 예로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해시함수 설명이 다 못 끝나고 더구나 이제 그 밑에 나오는 그림이 맨 해시함수에 대한 설명에 대한 이해로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해시함수가 어떻게 암호 기술로 쓰이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지 않을까? 뭐 그 정도 생각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죠. 확인 작업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시함수는 데이터의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이용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쌤은 얘가 아마 그래서 암호로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생각과는 다르게 데이터 내용이 변경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이용된다라고 해서 해시함수가 이용되는 분야가 나왔네요. 자, 가령 상호 간에 동일한 해시함수를 사용한다고 할 때 전자문서와 그 문서의 해시값을 함께 전송하면 상대방인 수신한 전자문서의 동일한 해시함수를 적용해서 결과값을 얻은 뒤에 전송받은 해시값과 비교함으로써 문서가 변경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쌤은 이거 변경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지금 일단 그 과정이 나왔구나. 동일한 해시함수를 사용하는 게 기본 무엇? 전제라고 볼 수 있구나. 전자문서와 해시값을 함께 전송한다고? 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A라고 하는 애가 지금 우리 해시함수 H 했으니까 해시함수 H라고 했을 때 이거를 사용하고 자, 얘를 사용하고 그리고 이걸 받는 B라는 애도 뭐 H라고 하는 해시함수를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A 같은 애는 전자문서와 해시값을 함께 전송한다라고 했으니까 자, 전자문서와 그 다음 해시값 그냥 일단 임의로 K라고 할게요. 자, 이것을 뭐 하구나? 이렇게 전송을 하는구나. 그러면은 지금 B라고 하는 애는 뭘 하느냐라고 하면 상대방은 수신한 전자문서에 동일한 해시함수를 적용해서 지금 뭐 한대요? 결과값을 얻은 뒤에 라고 했으니까 얘가 지금 뭐 하는 거? 동일한 해시함수 여기를 적용해서 그래서 이 전자문서에 뭘 보는구나? 해시값, K값을 보는구나. 그랬을 때 이 K값을 서로 뭐하고 비교하게 되는 거고 그랬을 때 문서가 변경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아까 어떤 특성이 나왔으니까 약간의 미세한 차이가 있다라고 했을 때에도 해시값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으니까 해시값이 같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 이게 지금 변함이 없다라는 걸 뜻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구나. 앞에 거에 대한 그런 특징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얘기해줬네. 요 정도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 그런데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화제가 뭐가 된다? 전환된다 라고 했었죠. 그럼 이제 쌤은 살짝 생각할 거야. 화제 전환? 그럼 이제야 다시 암호 기술을 올려나? 뭐 그 정도 생각하면서 그 다음 해시함수가 일방향성과 충돌 회피성을 만족시키면 암호 기술로도 활용된다 라고 했으니까 일단 쌤의 생각이 맞긴 맞았죠. 암호 기술로 활용되는 거. 애초에 암호 기술의 예로 해시함수가 나왔으니까 해시함수가 암호 기술로 활용되는 게 나왔어요. 그쵸? 자, 그런데 그걸 하려면 뭐가 필요하답니까?
일방향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둬야 한대요. 자, 일방향성 그리고 충돌 회피성 요 두 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일방향성 얘기하고 충돌 회피성 개념 얘기하겠네. 그럼 난 그거를 일단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암호 기술로 활용되는 거 보겠구나. 요 생각하면서 그 다음 체크할 거예요. 그럼 봤더니 일방향성이랑 맞죠? 자, 쌤이 생각한 대로 일단 일방향성부터 순서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주어진 해시값에 대응하는 입력 데이터의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한다. 체크해야겠죠. 자, 주어진 해시값에 대응하는 입력 데이터의 복원이 뭐하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 특정 해시값 K가 주어졌을 때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는 X를 계산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 이 X가 위에 나오는 뭐가 되는 거야? 입력 데이터 복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함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얘를 뭐 하는 게 복원하는 건 어렵구나. 자, 요거를 가지고 여기서는 뭐라고 한다? 일방향성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얘는 일방향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그리고 라고 하면은 무엇입니까? 자, 첨가죠. 자, 그러면 이제 뭐에 대한 첨가인 거야? 그 다음 전제 조건에 대한 첨가겠죠. 충돌 회피성이란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 개념도 챙겨야겠죠. 특정 해시값을 갖는 서로 다른 데이터를 찾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특정 해시값을 갖는 서로 다른 데이터를 찾아내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구나. 그러면 일단 쌤은 생각을 하겠죠. 자, 이번에는 충돌 회피성이라고 했을 때 요 같은 경우는 같은 값을 갖는다 라고 했으니까 가령 뭐 h라고 해놓고 여기에 지금 x 그리고 k 값이 지금 뭐 1이라고 했을 때 이 값을 갖고 있는 또 다른 뭐 h라고 해서 b 뭐 이렇게 됐을 때 요 1 이렇게 같은 값을 갖는 것은 사실상 뭐하다? 불가하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 뭐하구나? 불가하구나. 자, 요거는 불가. 현실적으로는 불가하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데이터 여기 좋네. x하고 y라고 줬구나. 자, 그럼 여기에 가볍게 다시 y로 자, y 이렇게 x, y에 대해서 이런 것을 각각 도출한 값이 동일하면 이걸 충돌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값이 같으면 얘네들을 뭐라고 해? 충돌 상태예요. 충돌. 자, 이런 것을 충돌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때 x와 y를 충돌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때 x하고 y가 무엇이 됩니까? 충돌상. 이건 굳이 뭐 체크를 안 해도 되겠네? 자, 이런 것들은 그냥 충돌상. 자, 충돌 회피성은 이러한 충돌성을 찾는 것이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컴퓨터의 계산 능력을 동원하더라도 그것을 완료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얘기는 지금 다시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x하고 y를 충돌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상 불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다. 같은 해시값을 갖고 있는 무엇은 이런 서로 다른 데이터는 불가하구나. 요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 뭐가 되는 거야? 다시 단락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암호 기술 나오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확인. 해시함수는 온라인 경매에서도 이용될 수 있다. 애초에 온라인에서 뭐가 됐을 때 보안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암호 기술이었으니까 지금 요게 온라인 경매라고 하는 걸로 나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라고 해서 예를 들어 라고 하는 게 또 나왔어요. 자, 뭐라고? 구체적인 사례가 나올 거고 이 구체적인 사례는 앞에 나오는 것과 일반적 진술하고 대응하면서 본다. 그러면은 어떤 대응이 나올 거겠니? 앞에 나오는 온라인 경매에서 보안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암호 기술로 해시함수가 나오겠죠. 자, 땡땡 온라인 경매 사이트에서 일방향성과 충돌 회피성을 만족시키는 해시함수 G가 모든 참여자와 운영자에게 공개되어 있다고 하자라고 했으니까 일단 여기 나온 것처럼 뭐가 만족이 되어야 됩니까? 일방향성하고 충돌 회피성 이 두 개가 만족이 되는 해시함수 G가 모든 경매 참여자랑 그 다음에 운영자에게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랍니다.
이때 각 입찰 참여자는 자신의 입찰가를 감추기 위해서 입찰가를 감춰야지만 이 경매 사이트에서 누가 가장 높은 가격인지 낮은 가격인지 이런 것들을 서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나 얼마 질렀어 라고 하는 걸 알면, 다른 사람이 알면 나보다 더 높은 값을 당연히 지불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입찰가를 뭐한데 감추기 위해 논세 해시값과 그 다음에 입찰가에 지금 논수를 더한 것의 해시값을 함께 게시판에 게시를 한답니다. 자, 여기서 뭐 생각해야 돼요? 가급적 이런 것들은 좀 순서를 정해놓는 게 낫겠죠. 자, 셈이라고 한다면 모두에게 뭐가 되어 있다? 해시함수 G가 공개되어 있다. 뭐 요 정도 체크를 할 거고, 그리고 그 뒤에 이랬을 때 지금 참여자, 자, 참여자 같은 경우는 뭘 한다? 논스 해시값이라고 해서 논스 밑에 나와 있잖아요. 입찰가를 추측할 수 없게 하기 위해 입찰가에 더해지는 임의의 숫자라고 했으니까 일단 논스의 해시값. 자, 이것과 그 다음에 입찰가의 논스를 더한 것의 해시값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에는 입찰가에다가 지금 무엇을 논스를 더하고 이것의 해시값. 요 정도만 쓸게요. 자, 이것을 함께 게시판에 뭐 한답니까? 지금 게시를 한답니다. 요거 게시야. 그리고 난 다음 해시값 게시 기한이 지난 후에 각 참여자는 본인의 입찰가와 논수를 운영자에게 전송을 한대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게시 중에 보내는 거고, 게시 이제 기한이 지난 후, 기한 지남 이렇게 돼야겠죠? 자, 그런 다음에 누구에게? 운영자한테 뭘 보낸답니까? 본인의 입찰가. 그러니까 참여자의 지금 입찰가와 그 다음에 무엇을? 논스를 운영자에게 전송을 한답니다. 논스를 전송한대요. 자, 그렇게 되면은 운영자는 최고의 입찰가를 제출한 사람을 낙찰자로 선정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운영자는 어떻게 할 수 있겠니? 모두에게 해시함수 G라고 하는 게 공개가 돼 있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보낸 값을 넣어보겠죠. 입찰가를 해시함수에 넣었을 때 그 가격, 그 다음에 이제 입찰가하고 논수를 넣었을 때 그 가격,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앞에 나오는 무엇 같은 경우에는 일방향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입력 데이터 복원이 불가하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이제 그 게시하는 중에 뭘 보내주더라도 해시값을 노출한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뭘 알 수 없다라는 거야. 그 입력 데이터 값을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게시가 가능한 거고, 기한이 지난 다음에 지금 운영자한테만 입찰가랑 논수를 전송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도 해시함수를 넣어보겠죠? 그럼 뭐가 나올 거야? 가격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매칭해서 이 사람이 과연 진짜 게시판에 넣었던 그 가격을 나한테 제시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로써 온라인 경매 진행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보안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지금 이렇게 지문을 읽었으니까 지문에 크게 뭐가 생각이 나야겠니? 큰 덩어리는 생각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에서는 지금 온라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암호기술로 해시함수를 얘기한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시함수에 대한 무엇, 그림을 통해서 미세한 변화, 크게 영향, 길이는 고정되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무엇을 가지고 이런 미세한 변화라던가 그 길이가 고정되어 있는 것 때문에 뭐 할 수 있었다? 전자문서 이런 것들이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여기에 암호기술이라는 게 만족이 되려면 일방향성, 충돌 회피성 이런 걸 만족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왔으면서 마지막에는 온라인 경매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가라고 하는 게 나왔구나. 자, 이런 식으로 큰 대략적인 이제 그 뼈대는 머릿속에 있는 상태로 문제를 들어가야겠죠. 자, 문제 갈 거니까 다시 이렇게 짜잔. 자, 문제 볼게요. 17번 보니까 윗글에 기억과 니은에 대해 라고 했는데 기억과 니은 이렇게 일방향성과 충돌 회피성이었습니다. 일방향성, 충돌 회피성 쌤 그냥 요약된 거 가지고 볼게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봤을 때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기억 같은 경우는 지금 무엇인 거고 일방향성이죠. 자, 일방향성을 지닌 특정 해시함수를 전자문서 XY에 각각 적용해서 도출한 해시값으로부터 XY를 복원할 수 없다. 이거 아까 뭐라고 했으니까 이 입력 데이터를 복원하기는 어렵다라고 했잖아요. 응? 뭐야? 그럼 1번이 적절하네요. 그죠? 1번 적절.
자, 그러면 2번부터는 어디가 틀렸는지를 봅시다. 입력 데이터 XY를 특정 해시 함수를 적용해서 도출한 문자열의 길이가 서로 같은 것은 해시 함수 기억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입력 데이터에 특정 해시 함수를 적용했을 때 도출한 문자열의 길이가 같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어느 단락에서 우리가 두 번째 단락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볼까? 색깔을 어디 있었냐면은 첫 번째 단락에 나왔구나. 첫 번째 단락에 이 특정 해시 함수는 그 길이는 고정되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일방향성과 충돌 회피성이 아니라 해시 함수의 특성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얘기는 땡이라고 보셔야겠고, 자, 3번 니은을 지닌 이라고 했으니까 니은은 충돌 회피성을 지닌 해시 함수를 전자문서 x, y에 각각 이제 적용해서 도출한 해시 값의 문자의 길이는 서로 다르다. 일단 뭐 충돌 회피성을 지녔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특정 해시 함수였기 때문에 특정 해시 함수에 넣으면은 문자의 길이는 같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니은을 지니든 말든 특정 해시 함수의 기본적인 특성. 그래서 3번도 땡입니다. 자, 4번. 입력 데이터 XY에 특정 해시 함수를 적용해서 도출한 해시 값이 같은 것은, 자, 이렇게 이거를 특정 해시 함수를 적용했는데 도출한 해시 값이 뭐가 돼요? 같대요. 이게 같을 수 있을까? 없을까? 아까 뭐라고 했어? 지금 충돌 회피성이라고 해서 얘네들이 XY에 대해서 각각 도출한 값이 동일하면 이걸 충돌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거의 불가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출한 해시값이 같은 것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무엇이기 때문에 니은의 지금 특성이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4번도 땡이었습니다. 자, 5번에 입력 데이터 XY에 대해 기억과 니은을 지닌 서로 다른 해시 함수를 적용했을 때 도출한 결과값이 같으면 이를 충돌이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도출한 이제 결과값이 같을 때 이걸 충돌이라고 하는 거는 충돌 회피성이라고 하는 것. 자, 그것을 얘기할 때 나왔던 개념이죠. 그러니까 일단 기억에 해당하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니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런 것들이 지금 뭐 할 수 없다?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랑도 딱히 상관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5번도 땡이었습니다. 자, 17번의 답은 1번이었어요. 그 다음 18번 가도록 할게요. 18번을 봤더니 가에 따라 보기 사례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가라고 하는 건 맨 마지막 단락에 나왔던 부분이네요. 온라인 경매라고 하는 부분에 나왔던 거죠. 자, 이 부분. 보기의 사례라고 했으니까 보기를 봐야겠어요. 자, 온라인 미술품 경매 사이트라고 해서 경매 사이트. 회화 작품이 출품되어서 A와 B만이 경쟁에 참여를 했답니다. 그래서 A와 B가 입찰가와 해지값을 다음과 같고 단 이제 입찰 참여자는 논술을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이제 선택을 해서 이렇게 나왔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보려면 우리가 아까 그 과정을 생각해야겠죠. 자, 일단 둘 다 뭐예요? 똑같은 해시 함수를 가지고 있어야 될 거고, 그랬을 때 참여자는 게시 중에는 논스의 해시값, 그 다음에 입찰가와 논스의 해시값을 두 개 더한 걸 해시값을 보낸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기한이 지난 다음에 이제 운영자한테 참여자가 자신의 입찰가와 논스를 전송한다라고 했었죠. 이거 생각하면서 내용을 뭐 하면 돼요? 대응시키면 되겠어요. 자, A는 A, R, M 모두를 이라고 했는데 A 입찰가, 그 다음에 논스의 해시값,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입찰가 논스에 더한 것의 해시값. 자, A는 기한 내에는 어떻게 지금 기한 내 같은 경우 기한 내는 운영자한테 일단 전송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안 된 거야. 기한 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기한 후. 그리고 기한 후라고 할지라도 뭐만 보내면 돼요? 입찰가랑 논스를 전송한다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전송을 하려면 지금 입찰가고 논스. 근데 여기 지금 논스가 딱히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A, 그 다음에 논스 뭐 요 정도만 되겠죠. 1번 틀렸고요. 자, 2번. 운영자는 해시값을 게시하는 기한이 마감되기 전에 최고가 입찰자를 알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거 너무 정답인데?
그쵸? 자, 운영 전에 회식값을 게시하는 기한이 마감된 후에 참여자가 입찰가랑 논술을 전송을 해서 그거를 이제 해시함수에 넣음으로써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일단 정답이겠네요. 자, 3번 왜 틀렸는지 봅시다. 그 다음 3번은 M하고 N, 여기 요 부분이겠네요. 자, 얘네들이 같으면 R과 S가 다르더라도 이것의 입찰가가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했는데, 아니 R과 S가 다르면 당연히 뭐 해야지겠니? 논스 값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고, 논스 값이 다르면 입찰가에 서로 다른 논스 값을 더했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같다라고 하더라도 얘가 다르다라고 한다면은 입찰값은 다르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A와 B 가운데 누가 높은 가격으로 입찰했는지는 R과 S는 논스야. 임의로 정한 값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전혀 뭐 할 수 없습니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4번 땡이고, 5번 B가 게시판의 M과 R을 통해 A의 입찰가 A를 알아낼 수 있으므로 게시판은 비공개로 운영되어야 한다. 아니, 애초에 비공개로 운영하지 않기 위해서 뭘 사용하는 거예요? 해시함수를 활용하는 거잖아요. 자, 무엇을 통해서 게시판에 M과 R이라고 했을 때 M은 무엇인 거고, 여기 입찰가랑 이제 논스 값을 더한 해시값, 그 다음에 R이라고 하는 건 논스의 해시값.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A의 입찰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없죠. 왜? 해시값을 통해서 뭘 지금 입력 데이터 복원은 거의 불가하다고 했잖아요. 그게 일방향성이죠. 그래서 알아낼 수 없다. 일방향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게시판은 비공개로 운영될 필요도 없다. 이렇게 가야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해지함수 문제를 함께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걸 읽으면서 이미 본인이 문제를 풀고 와서 해설을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내용에 포인트를 맞추지 마시고 나 저 생각했나? 난 저런 식으로 정리했나? 내가 더 깔끔하게 정리했는데 전 진짜? 그랬으면 좀 자랑해 주세요. 알겠죠? 뭐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본인의 이런 보완점이 무엇일지, 그리고 내가 잘하고 있는 강점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면서 본인 독해 과정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자, 우린 두 번째 지문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